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저는 자녀 유학비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유학자금이 송금된 내역은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녀 유학비 문제가 불거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의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 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그런 재산 상태에서는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후보자 스스로 먼저 해명을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학비를 전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배우자의 자금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전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 있으면 물론이고 한정적으로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말씀하세요. 예.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자, 스톱 시켜주십시오 그럼. 계속 하세요. 제가 발언 좀 하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되겠어요? 잠깐만요.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김영 간사님,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들렸어요. 자, 계속하세요. 네, 계속해도 될까요? 확인해 주십시오. 예, 네, 조용히 간사님 하세요. 제가 하고 나서 말씀드리면 예. 안 되겠어요? 네, 네. 자, 발언하십시오. 잠깐만요. 아니요. 이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네, 자, 주진희 의원님 계속하십시오.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 코넬대 학비랑 생활비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자녀 유학을 보낼 때 당연히 외국한 신고 내역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신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왔고 이게 지금 그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양육비를 일종의 부담하는 형태인데 이게 보통 통상적으로는 부부가 반반씩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액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데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예전에 그 종전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 후보자가 강신성 씨로부터 이 유학 비용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이 숫자는 프라이버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버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자, 발언 마쳤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 본인이 지금 댓글이나 내용들 확인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제가 그동안 인상 발언은 인사검증위원회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승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모욕적인 언사를 쓰거나 무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후보자의 유학 비용을 얘기할 때도 다만 유학 비용에 지금 자금 출처가 전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박선원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들으세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기본적인 국회의 품격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간사님 조용히 하시고요. 박선원 의원님, 본인이 그걸 우리 청문위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면 해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보세요. 손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사과하세요. 본인이 얘기한 게 훨씬 더 심한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자, 검토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진 의원님 본인이 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요약해 보면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고 출판 기념회로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고 또 배우자가 처갓집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1억 원 정도가 현금이다. 이런 요약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문제 의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출판 기념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고요. 보통 경조사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적어둡니다. 나한테 뭐 축의금을 낸 사람 액수만큼 맞춰서 내려고 다 적어놓고 서로 낸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출판 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 왔던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 충돌 문제가 일단 당장 생깁니다. 이게 수억 원대를 후원해 오셨던 강신성 씨 같은 분도 가깝다고는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도 출판 기념회에 다녀갔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를 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 20만 원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도 4천만 원에 거의 연 2.5%에 7년간이나 빌려줬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줬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해단체 관계자나 사업가 등도 있었을 텐데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재산 등록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해관계자들끼리 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출판기념회에 오는 사람들은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현금 봉투를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간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원래 걸리기도 어려워요. 주고받은 쪽이 이해관계자가 다 갖고 다 현금 봉투고 걸린 이상 국민 눈높이에 맞을 리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전 의원도 3억 원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출판기념회 돈이라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이해단체가 불과 3천만 원 준 것이 이해단체와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라고 해서 뇌물죄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통상 금액이 또 크면 증여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내용이 나온 이상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세를 제가 국세청에 확인해 봤더니 1,3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인세로 수익으로 잡힌 것이. 제가 국세청에 확인했으니까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어떤 책과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두 권의 책 전부 다 합쳐서 국세청에 신고된 인세가 1,3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그것이 네. 맞겠죠. 예. 근데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는 사실 출판 기념회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권력이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고 현금 봉투가 나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냥 책을 팔아서 이 돈을 모으는 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빙부상 조의금도요. 국회의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물론 뭐 그 빙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의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일단은 최근에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나 들어온 것도 일반 국민 관점에서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도 다 부담을 했을 거고 처가 쪽에도 가족이 있을 텐데 후보자에게 1억 6천만 원이 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갓집 2억 원 중에 1억 원 현금도 사실 현금이 일반 국민들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1억 현금 부분도 결혼한 자녀가 독립생계를 하는데 생활비와 현금 주면 일반 국민이 바로 증여사 탈루 문제가 생기고요.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후보자의 5년간 그 순자산 증감액입니다. 보시면은
빙부상이 있던 애는 지금 원래 연봉 1억 정도 받는 가정이 생활하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축하기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저축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자산으로 는 게 2억 1천만 원이니까 아마 빙부상에서 했던 돈이 입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021년입니다. 2021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저게 1억 2천만 원의 재산이 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산 등록이 됐다라고 하지만 빙부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재산이 1억 1천만 원 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출판기념회 있을 때는 순자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고 또 출판기념회 두 번째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라면 현금 1억 5천, 1억씩 각각 들어왔어야 맞는데 순자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2024년도인데요. 이때는 이 세비로 다 쓰고 나서도 2억 1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뭐가 2023년도에 늘었다고요? 재산 등록을 다 마치고 2024년도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네네.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저거를 갚았느냐 지금 그 말씀이죠? 2억 1천만 원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연봉 그러니까 세비가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세후로 일단 받는데 그 전제는 저 숫자가 맞다고 이렇게 가상해서 쓰신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 순자산의 증감액은 숫자가 일단 맞지 액수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다음 PPT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지출 현황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수입이고 파란색이 그 지출인데 매해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이 매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 숫자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후보자가 직접 공개하고 신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니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다음 제 질의 때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해 현금 거래다 보니까 이게 쭉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PPT입니다. 추징금을 갚은 내역 중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은 후보자의 예금인데 대략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연간 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배우자 예금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도랑 2024년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출판기념회 하고 나서 2024년도에 1억 1,500만 원을 갚았어요. 추징금을.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신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 평균 제 경우는 3,000부, 2,000부 이런 경우로 해서 평균 한 5만 원 정도 선의 출판기념회 후원 그러니까 축하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신성 씨를 말씀하시면서 수억 원을 후원했던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셨는데 그런 바가 없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강신성 씨는 1차 정치자금 사건 때 너무 피해를 크게 보셔서 그 이후로 제게 4천만 원을 빌려줄 때도 맨 마지막에 빌려줬고 그 이외에 후원 회장을 맡거나 해도 사실은 후원금을 아마 거의 안 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법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출판기념회를 포함해서 심지어 축의금, 조의금까지 다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 국민이 축의금, 조의금을 신고해야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신 것이어서 그것은 저는 의원님께서 어떤 법을 제기하거나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앞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혹은 출판기념회 혹은 축의금 조의금으로 갖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1억 정도의 추징을 어떤 수입원으로 갚았느냐, 수입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대출했습니다. 24년에 1월 31일 날 1억 8천을 대출해서 그중에 1억 정도로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천만 원은 그 해에 있었던 저희 선거 비용에 준비해서 썼고 그 선거가 끝난 연후에 선거 보전을 받아서 나머지를 다시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관련해서 일체 걱정하실 내용이 없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주 의원님께서 복잡하게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사실은 저렇게 그래프를 복잡하게 그리기에는
앞뒤 다 통틀어서 제게 남아있는 부모님까지 포함한 2억이라는 재산은 저렇게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